얘네가 실적하고 가이던스가 이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가는 많이 빠졌거든요. 2분기 가이던스를 줄 때 마진의 범위를 주거든요. 이게 범위가 50에서 53이에요. 관세 이런 것 때문에 변동성이 높다는 걸 얘기했어요. 관세 영향에 대해서 신경 쓴다, 이뤄낸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적이 잘 나와도 그거를 고지고대로 반영을 안 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게 약간 걱정입니다. 미국이 우선 협상국, 영국, 호주, 인도, 일본, 한국, 베트남도 포함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동맹에 가까운 국가들한테 상호관세 협상을 하면서 25%, 40% 낮추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니네들이 중국에 대해서 제재해. 한국, 일본, 너희들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매겨. 아니면 무슨 어느 특정 종목을 수출하는 걸 너네들도 자율적이라는 이름하에 규제를 하라고. 이렇게 강요당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게 우리의 상호관세를 낮추는 방법이라고 만약 미국이 강요한다면, 강요 비슷한 압력을 주면은 대한민국이나 일본은 어떻게 할까요? 상호관세 낮추기 위해서 내놓는 게 돈 내놓는 게 투자하는 거 말고 중국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제재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미국을 대신해서 협조해가지고 중국을 압력을 하는 수단으로 우리가 활용될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 저 증거 없습니다. 그냥 그럴 가능성을 생각을 해봤다는 거고, 그게 다음 주에 시나리오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뭔가 관세는 조금이나마 낮춰질 가능성에 조금은 무게중심을 두고 싶은 심정이에요. 낙관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대응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관세 시간을 좀 지켜봅시다. 시간을 두고 판은 일단 까졌죠. 시간을 두고 하고 서로 먼저 물러설 생각은 없죠. 그럼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죠? 악재가 다 나왔으니까 올라가야 되잖아요. 내려갈 수도 있죠. 실적이 중요하죠. 실적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실적을 얘기하기 전에 ASML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넘버원. 삼성전자만큼 시가 중에 큰 회사인데 얘네가 실적하고 가이던스가 이상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실적이 조금 좋았고, 근데 실적이 1분기 실적이 나와서 이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많이 빠졌거든요. 이 회사 이슈만 보면 어떤 게 있냐면은 2분기 가이던스를 줄 때 마진의 범위를 주거든요. 마진이라는 것은 이익률이죠. 이게 범위가 50에서 53이에요. 범위가 너무 넓지 않습니까? 이게 범위가 넓다는 자체는 그 변동성, 관세 이런 것 때문에 변동성이 높다는 걸 얘기했어요. 그리고 ASM이 뭐라 하냐면 관세 영향에 대해서 신경 쓴다, 이뤄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힘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실적 발표 시드는데 실적이 잘 나와도 그거를 고지고대로 반영을 안 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게 약간 걱정입니다. 딴 얘기 할게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항공사입니다. 실적이 꽤 잘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본장 열리기 전 프리마켓에서 6% 넘게 급등하면서 프리마켓의 기분을 높였는데 정작 시작했을 때는 상승하다가 점점 토해내더니 결국 보험으로 끝났어요. 하루에 한 5% 가까운 변동이 있었어요. 실적이 좋았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가이던스 줬어요. 실적이 좋았는데 가이던스인데 가이던스가 두 개를 줬어요. 하나 일반적인 노멀한 거고 하나는 월스트 케이스 비슷한 거.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 관세라는 이 매크로가 워낙 불확실해서 예측을 나눌 수밖에 없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을 앞두고 이런 거는 이렇게 너무 애로워서 어떡하죠? 어떤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미 관세라는 영향이 1분기에 없었다 하더라도 관세나 이펙트가 안 됐으니까 휴일이 관세의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막 애널리스트들이 범위를 개별 종목으로 이렇게 벌어지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어느 지수, 우리는 코스피죠. 여기는 S&P 500에 대한 주가 지수에 대해서 예측이 다운될 수 있어요. 오늘은 17일인데 15일 기준으로 이미 다운그레이드 하나 나왔습니다. S&P 500에 대한 CT증권하고 또 한 군데가 모건인데 걔네들이 평균 갖고 있던 목표치가 원래 예상한 것이 S&P 500의 EPS는 271 정도 됐어요. 271인데 한 5% 이상 하향해서 지금 제시한 것이 255에서 257이에요. 이 숫자 256, 257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게 이 숫자 예측이 맞다면 여기에다가 PER 배수를 20배를 치는지 22배를 적용하냐에 따라서 S&P 500의 적정 지수 레벨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원래 3월 말 4월 초에 갖고 있었던 저의 그 가정은 S&P 500의 평균 EPS는 268 정도였어요. 10년 평균 했을 때는
18배 초반밖에 안 돼서 그걸 적용하면 4,908이라는 S&P 500의 지수가 나오고요. 그 당시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상승했었고 트럼프가 입장을 바꿔서 유화적인 표현을 하기 전이었고 파월이 금리 인하를 조기에 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이것은 오늘도 변함없죠. 오늘도 그런 얘기했으니까 한마디로 no 트럼프 풋, no 파월 풋 기댈 게 없는데 스태그 공포는 확장돼. 그러면 이 전망이 268로 그대로 있다면은 과거 평균 10년 평균 이상 못 준다. 그러면 이게 4,500 초반까지 한 거고 실제 4월 2일 날 관세가 뭉지막 치고 나서 이틀 연속으로 합해서 10% 빠졌을 때 4,940까지 간 거죠. 그런데 아까 베트남 포함해서 중국 말고는 상호 관세를 유예했잖아요. 며칠 뒤에. 그러니까 다시 그러면 이건 트럼프 푸시를 할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드니까 스태그 공포는 잠깐 잊어지고 파월 풋 정도. 그럼 경기 침체는 침체 같은데 사실 오늘도 대한민국도 이창용 총재가 얘기하셨어요. 1분기실 2분기는 대한민국도 GDP가 살짝 마이너스로 들어간다고. 미국에 대한 GDP 1분기 전망은 오늘 현재 예측은 애틀랜타 나우에서 얘기한 게 마이너스 1.2예요. 미국도 마이너스 2%, 한국도 마이너스 % 들어가는 거니까 그 한순간에는 1분기는 경기 침체 맞아요. 근데 경기 침체 오피셜 데피니션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거든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되고 나면 주가는 이미 다 빠졌겠죠. 어쨌든 경기 침체는 올 수 있지만 그거의 가능성을 아주 크게 보고 이것이 장기화된다고는 안 본다면은 10년 평균은 너무 과거에 성장이 없을 때 포함한 거니까 코로나 이후로 AI 챗봇이 올라갈 때 5년 만에 압축하면 배수가 높아지겠죠. 최근 5년간은 20배 가까워요. 19.8배를 곱하면 그게 5,310이에요. 지금 주가가 아마 그 정도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아까 이 기준이 당초 EPS가 268, 271이었잖아요. 근데 아까 뭐라 했죠? 시티하고 모건스탠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낮췄어요. 낮춘 숫자로 S&P 500을 256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개념에서 밸류에이션을 치면은 이게 범위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5,100에서 5,600까지. 중간값 5,300. 그래서 지금은 트레이딩이에요. 미국자는. 그렇게 되고 만약에 AI에 대해서 기대가 다시 올라오고 트럼프가 감세 규제 완화도 부양책이 구체화되면은 그럼 언제 그렇다는 듯이 관세 리스크가 큰 폭으로 완화되면은 제가 봤을 때 그때는 PER 한 22배 가면은 5,800까지 갈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보인다고 얘기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재의 상호관세라든지 품목관세가 상당히 내려가는 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아마 한 5,600 정도가 미국의 S&P 500의 단기적인 한계고 그 배수는 PER 한 22배 가까이고 그 정도고 만약에 그런 것도 움직임이 없으면 5,300에서 5,500에 좁은 박스에 현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상호관세를 협상하게 돼 있죠. 상호관세가 25% 내려가지 않는다 가정합시다. 희망과 달리 그 보편관세 반도체 포함해서 지금 25%가 자동차 보편과 똑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 빠집니다. 희망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잖아요. 2,300 중후반까지 빠질 수 있어요. 관세 협상이 내려가지 못하는 거. 더 올라오면 큰일 나고 협상 내리는 거니까. 보편이건 상호관세건 반도체 이것이 25% 현재 보고 있는 거에서 내려가지 않는다면 주식시장은 다시 내려갈 것 같아요. 2,400 이하로. 반면에 15% 내려간다. 한 10%포인트 낮춘다. 뭐 대신에 우리가 뭐 알래스카에 투자하고 방위비 어쩌서 이런 얘기를 하다니 협상이 된다 하면은 대신에 관세가 내려간다고 가정을 하면은 15% 정도라면은 2,500 중반까지 갑니다. 그럼 직분 기준 한 80포인트 올라가는 거죠. 측상 올라가는 거고요. 마지막 시나리오, 이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처음에 나왔던 아주 기본 관세 10%. 아예 기본 관세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2,600 안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저도 희망컨대 희망세로는 전 들리지 않습니다. 제 성격에 그래서 그런데 2,700 뭐 JP 모건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거 이상으로 와야 돼요. 보편관세 10% 딱딱했으니까 다 끝났어. 2,700가 이렇게 안 될 것 같고요. 뭐가 나와야 되죠? 대한민국의 지금 경제 성장이 개떡입니다. 1.5%가 아니고 1%에 가깝게 내려가는 판인데 1% 가까운 경제 성장 무너지면은 우리나라 환율이 스스로 원화의 강세를 일으키는 게 별로 없어요. 물론 달러가 가치가 뭉개져 갖고 원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상승을 늦게나마 돼가지고 지금 1418, 17 되고 있는 것이 어느 순간 갑자기 1390, 80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자체의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복원된다는 자생적인 힘이 아니고서 올라가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생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뭐죠? 수출을 잘하는 거 말고는 부양책도 우리가 써야 돼요. 부양책 쓰는 거 뭐 추경 예산 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10조가 아니고 20조가 아니고 30조 금리 인하를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겠습니다만 2번, 3번이 아니고 3번, 4번 이상 뭐 이렇게 컴비네이션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원복력에 대한 기대를 갖는 투자가들이 특히 외국에서 조금 들어올 수 있다면 그런 것 때문에 투자하신 분들이 다시 어느 정도 환류 우리가 그 미국의 서학개미 포함해서 투자한 금액이 5,500달러랍니다. 5,500억 달러. 그중에 일부만 들어오더라도 환율에 도움되고 우리나라 수급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 우리나라 부양해가지고 아까 저기 금리도 인하하고 그다음에 추경에서 30조 하고 그 사람 그렇게 믿는 그 시나리오의 내러티브에 믿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보편 관세 모든 관세가 10%밖에 안 돼. 그러면 2,700 가지 않겠어요. 근데 그 이상 가려면은 뭐가 있을까? 아마 상법 개정이나 뭐 다른 게 있어야 되겠는데 일단 거기까지. 그래서 시나리오 3 2,600 그 이상 가려면 이렇게 좀 더 어려운 난관까지는 아니더라도 디딤돌을 딛고 가야 된다. 현재는 2,500 중반까지 가는 데 있어서 다음 주에 상호관세, 반도체 파벌 품목관세가 좀 의미 있게 15% 어느 정도까지 내려오기를 그게 확인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저번에 2,290까지 간 거는 이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관세 다시 올리지 않으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올라가는 거죠. 현재 지금 하고 있는 현재 2,400 중반 정도는 PBR로 0.83배, 85배 정도 됩니다. 제가 범위를 이렇게 준 거는 지금 현재 EPS 포캐스트가 바뀔 수 있죠. 미국도 S&P 500가 원래보다 한 4, 5% 떨어졌잖아요. 대한민국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유를 둬서 2,400 중반 정도면 0.83배, 0.85배예요. 이거는 지켜질 가능성이 현재로서 있어요. 왜냐하면은 0.8보다 낮았을 때 몇 번 있는데 코로나 때 0.72배. 유럽 재정위기 여러분 잘 기억 못하실 거예요. 14년 전에 유럽이 난리 났어요. 피그스 해가지고 포르투갈, 뭐 이탈리아, 뭐 그리스, 스페인 이렇게 망가진다 했을 때 14년 전에 유럽이 재정위기가 났을 때 0.78배 대한민국이 브렉시트 미국이 영국이 날아갈 때 유럽 탈퇴할 때 그때 0.75배 이럴 때가 3번 정도가 0.82배거든요. 우리가 그 정도 시스템 리스크나 그 정도가 아니라 하면은 트럼프가 다시 완전히 뭐 중국하고 더 난리 피고 그 베트남 이거 관세 협상은 낮추지 않고 한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면 다시 내려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아니면은 그때 내려갈 게 0.78배까지 내려간 거고 그렇게 안 내려가면 0.83배는 지켜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올라가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2,700원 그렇게 되고 일단은 2,700 가면은 PER로 9.8배 정도니까 불가능한 수는 아닌데 그 중간 다리가 필요하니까 2,600은 PBR 0.9배. 0.9배는 비싸지도 않고 더럽게 싸지도 않아요. 그거까지 일단 목표로 한다. 2,600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